희망이라는 단어를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국경 없는 이스라엘가 하는 모든, 그때 청바지 되게 예쁘고. 그죠? 어? 모든 상황에서 의기라고는 난 하나도 없지만 그 아기마녀라고 참으라고 아무도 못한 그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게 전능자예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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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지 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주일 잘 보내셨어요? 네. 요즘 많이 바쁘셨던 것 같은데, 뭐지, 화성시, 수원시 관련돼서 내용들 올려주시고, 또 그 선출 되셔가지고 또 활동하고 계신 거죠? 선출, 뭐 그런 거보다 네, 2월하고 3월에 이제 수상공인 관련된 음, 그 지원 사업, 응모 사업들이 좀 많고요. 또 네네, 이제 수원시 같은 경우에 그 세계문화유산 그 관광특구하고 관련된 네네, 뭐 그런 그 정책 관련 지원 사업들이 조금 많아서 음, 그거를 또 잘 이렇게 도전을 해야 이제 이게 선순환도 되고 또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동료들도 또 이렇게 찾아야 돼서 음, 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바빴어요. 그 제가 블로그 그 거기 공유방에다가는 좀 못 올렸는데 지금 뭐 전기료 지원하는 우리 지금 그 마케팅 선교에 다 이중직 목회자분들 많으시니까 사업자 네네, 있으시면 일단 사업자가 있으면 거의 다 전기료 같은 경우에 그 음, 사업장에 전기료 같은 거 지원 20만 원 정도 지원되고 또 3월부터 그 그러니까 소상공인 경영 지원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뭐 간판, 네네네, 그다음에 뭐 인테리어, 뭐 그다음에 뭐 디자인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적게는 200, 많게는 300 그래요? 예, 신청하면 일단 응모해서 우린 다 이렇게 소장님께 GPT라든가 이런 걸 배웠으니까 이제 문맥만 잘 맞추면 제가 작년에 수원시에서 도전한 것들을 이렇게 좀 예로 들면 거의 다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아, 한번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2월 말이나 아니면 3월 정도에 한번 어떤 내용들 이제 해오셨는지 한번 소개를 해줄 수 있으세요? 어, 왜냐면, 지금 작년 거는 일단은 네네, 수원시에 제가 좀 국한된 거를 음, 지원을 했고요. 올해 이번 2월 말에 또 그 수원시에 해당하는 거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까지 일단은 경험을 해보고 그러면 3월 초? 뭐 그때 한번 하고 제가 수시로 이제 소상공인 그 진흥공단이나 벤처 중소기업부에 있는 정보들 같은 거
이렇게 수집해서 다 어, 공통의 분모가 된다고 하면 네네. 선교회에 일단 링크를 먼저 걸을게요. 그래서 아, 네네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또 조금 이렇게 이런 일들을 좀 앞서가시니까 아마 저보다 그 습득력이 더 빠르실 거예요. 제가 이거 한 지가 뭐 저는 얼마 안 돼서 지금 네. 공부하면서 도전하면서 이게 막 먹물인지 간장인지 모르고 막 덤빈 거가 많거든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을 알려주시면 저희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음. 어, 네, 오늘 이제 해야 될 게, 네, 사실 저희가 미리 캠퍼스를 이번에 계속 배웠잖아요. 이 미리 캠퍼스가 또 비용을 내고 써야 되는 게 좀 이제 매달 15,000원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서 캔바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캐나다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미리 캔버스랑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거를 이제 비영리 단체 이제 뭐지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그 부분만 있으면 이제 이거를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어떻게 이제 신청하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다음에 이제 블로그를 글을 쓸 때, 어, 이 방법이 있더라고요. 글을 그냥 막 쓰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좀 많은데, 그거보다, 파소나 법칙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글을 쓸 때 구조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더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좀 한번 좀 GPT로 미리 해놓은 거를 좀 보여드리면서 내용을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좀 배우고 또 어차피 다음 달부터는 GPT 관련돼서 좀 배우고 블로그랑 GPT랑 어떻게 이제 연동할지에 대해서도 같이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사전적으로 좀 한번 경험을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진행이 조금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대부분 저희 교회에 소속돼 있으시니까 비영리 단체 그 증은 다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있으시면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같이 알아보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안 자고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시끄러울 수 있어요.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네.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번 주 첫 번째 이제 캔바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어, 이 검색창에 캔바라고 쳐주시면 CANVA라고 쳐주시면 요렇게 캔바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 캔바라는 사이트가 나오고요. 이 캔바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무료 가입이라는 맨 처음에 첫 페이지에 무료 가입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미 가입이 돼 있다. 라고 하시면 무료 가입이라고도 되어 있기도 한데 이미 뭐 가입되어져서 이미 아이디가 있는 경우들도 많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무료 가입을 눌러주시면 이 캔바 이용 약관에서 다 선택해 주시고 동의 및 계속 눌러주시면 되고 여기서 보통 이제 구글로 계속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저는 그냥 구글로 연동을 하거든요. 구글로 연동해서 바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비영리 단체 또는 자선 단체 이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지금은 한번 쭉 보시고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실제로 하는 거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비영리 단체 조직용 캔바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해서 여기 시작하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비영리 유형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등록된 비영리 조직으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등록된 비영리 조직으로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어 이제 그 뭐지 어르신들 관련된 부분이라면 아마 보건단체나 보건지원정보기관 뭐 이런 부분들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교회는 등록된 비영리 조직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저는 이제 등록을 이미 해놔서 안양선민교회라고 치니까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게 있는데 보통은 그냥 아직 등록이 되지 않다면 본인 교회 이름
넣어주시면 돼요. 다음에 여기 조직 이름 또는 아이디 검색에서 그리고 이제 계속 눌러주시면 아직 없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조직 이름 써주시면 되고 웹사이트는 블로그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등록 기간은 아마 이제 교회나 다 거의 대부분 국세청에 걸려 있으니까 국세청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내가 이 사업자 등록증을 어디서 받았다라는 이 부분에 따라서 기관들을 이제 넣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계속 눌러주시면 되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교회 이름, 블로그 또는 홈페이지, 등록 기간은 저는 이제 국세청에서 받았으니까 국세청, 그다음에 비영리단체 번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를 넣고요. 한 1, 2일 정도 메일을 기다리시면 돼요. 1, 2일 후에 오면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개인에서 안양 TV 안양선민교회 스팀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되어지고 이 프로로 변경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 프로로 변경되면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무료로 다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특별히 캔바가 추천되는 부분들은 이 AI 관련돼서 이미지 생성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특화돼서 미리 캔버스는 약간 좀 그게 약한데 이런 부분들은 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리 캔버스보다 캔바가 좀 활용력이 좀 더 좀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캔바 사용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은데 미리 캔버스를 유료로 결제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약간 좀 걸리고 제약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이거를 한번 실제로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만약에 내가 이미 등록돼 있다라고 하시면 여기 요금제에 보시면요. 요금제에 보시면 단체용이 있어요. 단체용에 옆에 보면 비영리 단체라고 있습니다. 여기 단체용에 보시면 여기 비영리 단체 이 교육 또는 비영리 단체만 무료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영리 단체 눌러주시고 여기서 지금 바로 신청하기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나왔던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여기서 시작하기 눌러주시고 유형에서 교회는 등록된 비영리 조직이니까 아니면 무슨 비영리 조직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또 사회단체라든지 아니면 공중보건단체 이런 부분들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뭐든지 다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여기 뭐 검색 없으시면 상관없고 이 부분은 저희는 이제 선민교회라고 쳐보면 없으니까 여기까지 그냥 오실 수 있거든요. 여기서 조직 이름 그리고 웹사이트 등록 기간 여기서 보면 쭉 나오죠. 여기서 보통은 국세청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 조직 아이디는 우리가 그 번호를 넣어주시면 돼요. 비영리 단체 번호 넣어주시고 요 다음에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 이 단체 관련돼서 이 등록증 있잖아요. 보유번호증을 올려주시면 돼요. 보유번호증을 올려주시면 여기서 한 이틀에서 하루에서 이틀 정도 검증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거를 이제 프로로 전향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들 잘 활용하시면 미리 캔버스랑 좀 달리 좀 많은 것들을 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미리 캔버스에서 없는 부분들이 한 가지 있는데 요 이제 매직 스튜디오 같은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활용하시기가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매직 에디트 그리고 매직 크롭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다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달리 여기서도 달리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미진 이거 지우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업사이클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어서 미리 캔버스는 이런 것들은 또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이제 만약에 사용할 수만 있다 그러면 이걸 등록만 해놓으면은 이 모든 내용을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캔버스보다 훨씬 더 활용도는 높을 수 있고요. 또 특별히 이미지 내에서 특정 부분만 이렇게 지울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필요 없는 부분들만 이렇게 싹 지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매직 이레이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활용하기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저번 주에 이제 키워드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키워드가 생각보다 어렵고 또 키워드 잡기만 하면 또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 잘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일단 키워드 검색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키워드를 어떻게 찾느냐라고 했을 때 먼저는 키워드 마스터라는 곳에 들어가서 키워드를 조합을 하는 거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키워드 마스터에 들어와서 키워드를 넣게 되면 뭐 방역이든 아니면 과자라든지 아니면 천연과자 또는 여기서 이제 그 오성수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비누를 사용하시잖아요. 뭐 오성수 비누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찾게 되면 여기에 대한 추가 또 여기 관련 키워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키워드들을 조합을 해서 키워드를 완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제외하고 검색 광고도 사용하기 좋아요. 검색 광고 사용하기 좋고 다음에 이 부분 좀 이거를 좀 확인하고 갈게요. 혹시 이제 저희가 블로그를 막 하다 보면 괜찮은 글을 퍼오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매일같이 글을 만들어 생성해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긁어 와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들을 위해서 배워놓으면 좋을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좀 먼저 좀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할게요. 자, 네이버에 들어간 다음에 저희가 이제 글을 좀 복사를 할 거라서 먼저는 일단 우리 지금 참여하신 분들 중에 김재원 이제 김재원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역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거의 사업자까지 내셨죠?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저는 다음 주에 사업자를 낼 예정입니다. 아, 네네. 네. 저보다 젊어 보이시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어,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방역적으로 이제 만약에 키워드를 잡는다 그러면 어, 지금 이제 세종에 사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안양에 사니까 안양 방역이라고 치면 여기 관련돼서 만약에 이제 인기글 가운데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글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거 안 긁히잖아요. 안 긁히는데 이 글을 좀 데리고 와서 가지고 와서 이런 사진들만 좀 변경하고 내용들만 좀 변경을 하면 그대로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라고 하면 여기서 제일 먼저 F12를 눌러주시면 돼요. F12. 근데 이거는 크롬에서 하셔야 돼요. 크롬에서 F12 먼저 1번 F12 눌러주시고 다음에 F1을 눌러주세요. F12, F1 다음에 쭉 내려보시면 여기 디버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disable 자바스크립트라는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 나면 쫙 다 긁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진은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데 글 쓰는 건 조금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글 쓰는 거 이렇게 싹 복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바로 갖다 쓰느냐? 그렇지 않죠. 여기서 메모장을 찾아서 음, 이 메모장이 새로 만들기 텍스트 문서 여기다 갖다 붙이시고요. 여기서
컨트롤 F를 눌러주시면 찾기라는 이 부분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키워드로 사용된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어, 뭐, 여기는 아까 전에 보니까 안양이더라고요. 안양이라고 치면 여기 안양 있죠. 이렇게, 여기서 안양을 지우고 세종, 다음에 다시 또 찾아요. 그럼 여기 안양, 세종, 또 찾고, 여기서 세종, 아, 안양, 세종, 또 찾고, 안양일 때가 엄청 많이 반복되네요. 세종, 여기, 세종, 방역. 그러면 이제 다 찾았어요. 이런 식으로 다 일단 정리를 해놓고, 이 글들을 이제 여기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한 번 더 읽어 나가면서 변화했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글을 쓰면 좀 더 편해져요. 왜냐면 이제 이 기본적인 글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글을 쓰면 시간을 좀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많이 시간들을 줄여서 글을 계속해서 생성해낼 수 있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그렇고요. 또 그리고 아까 전에 이 부분으로 진행이 되면 이 거의 대부분의 이미지도 따올 수 있거든요. 따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이제 글을 찾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쭉 글을 찾을 때 조금 이렇게 하나하나 찾기가 좀 힘드니까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만약에 안양 방역이라는 이 키워드를 넣었을 때 플레이스 쪽으로 가세요. 플레이스 쪽으로 가면 여기 온누리 방역수도 없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블로그 리뷰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분들이 직접 쓰는 건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이제 받아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고 그리고 만약 이걸 누르시면 블로그 리뷰 13개. 근데 여기 보면 정, 투, 경이, 꼬꼬문양, 주절주절 뭐 이렇게 이름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거는 대행사에서 하는 거예요. 이건 대행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좀 대행사적인 부분들 글을 좀 베껴 쓰고 싶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딱 아까 전에 그것처럼 글을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직접 쓰시는 분들 거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요렇게 온누리 실제로 이제 내용들 변함없는 이런 분들 거 선택하셔서 여기 있는 걸 이제 복사를 하셔가지고 글을 좀 갖다 쓰시고 필요 부분들 계속 정리를 해놓으시면 우리가 좀 하루에 하나씩 뭐 쓰게 된다라고 할 때 좀 편하게 쓸 수 있겠죠. 대신에 이 부분들 우리가 정리를 해놓고 그대로 베껴 써야 돼요. 이거 갖다 붙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만 줄이고 내가 창작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훨씬 더 쉽게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들 참조해 주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F12, F1 그리고 디버거 그 선택하는 거 혹시 지금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오성수 목사님 이거 다 이해되시나요? 네, 다시. 목사님 이거 넘어가도 돼요? 일단 저희가 또 해볼게요. 일단 아직 헷갈려가지고. 헷갈리시죠? 네, 이거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그냥 어렵진 않으니까 따라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서 켜주시면 네, 컴퓨터 위에 좌판에 보면 F10이라고 있어요. F12 눌러주시면 요런 화면이 나와요. 여기서는 건들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건드리셔도 되고 요 화면이 나오면 그냥 F1을 눌러주세요. 그럼 요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요 밑으로 내려주시면 쭉 내려주시다 보면 여기 디버거라는 부분이 나와요. 요렇게 DEBUGZER이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요 부분에서 Disable JavaScript만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복사가 돼요. 이렇게 끌어져요.
이렇게 끓여서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 한번 꼭 해보시면 되게 유용해요. 네, 유용하니까 어, 어렵지 않잖아요. F12, F1 이거 꼭 크롬에서 쓰셔야 돼요. 아니면 네, 웨일에서 쓰셔도 괜찮아요. 크롬이나 웨일에서 사용하셔야 되고 여기서 F12, F1 누르고 디버거에서 디사이블 자바스크립트 선택해 주시면 된다. 라는 것만 F,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F 뭐라 그러셨죠? F12, 12요. 아, 예, F12 예, 예, 다음에 F1 예, 예, 예. 쭉 알겠습니다. 내리면 감사합니다. 디버거 예, DEBUGGER 예, 라는 예, 예. 부분이 있고 여기서 디사이블 자바스크립트 선택해 주시면 예, 이렇게 긁히지 않았던 거를 다시 긁어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좀 넘어갈게요. 그리고 키워드 잡는 거는 오늘 또 잠깐 할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키워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일단은 쓰시는 게 중요해요. 그냥 써보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오늘 이 하소나 글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할 건데 우리가 그냥 글을 그냥 막 쓰시면 아무런 효과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문제 제기를 해주셔야 돼요. 문제 제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자극을 하는데 요즘에는 친근함이나 경험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제 오성수 목사님께서는 비누를 파시니까 대갈박 비누라고 해서 이제 탈모에 머리가 좀 적게 빠지고 또는 심지어는 나게 하는 그런 체형에 따라서 사람의 이제 경험에 따라서 나거나 아니면 확실히 이제 탈모를 늦추고 또 이거를 좀 더 호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비누를 만들어서 판매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친근함이나 경험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먼저 문제 제기를 한다면 이렇게 해야겠죠. 머리가 빠지신다. 아니면 또 머리에 정말 어려움이 있다. 머리가 탈모가 약해지고 있다. 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시죠? 라고 이제 질문하고 다음에 자극 부분은 이제 친근함이나 경험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제가 이 비누에 한약재가 들어가서 이 비누에 너무나도 좋아서 내 머리에 있어서 이 탈모가 멈추기 시작했다. 아니면 내 소중한 머리가 지켜지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1년, 2년 쓰다 보니까 내 머리가 나기 시작했다. 라는 이런 식으로 경험적으로나 친근함으로 다가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음에 해결책을 주시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머리에 대한 부분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 비누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비누가 왜 좋은지, 이 비누를 사용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해결책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결과라고 해서 이 결과라는 부분은 이제 제안이에요. 실제로 이 대갈박 비누를 써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여기서 제안을 하는 거고, 그리고 한정성은 이게 뭐냐면 글을 통해서 최소 몇 명에게만 이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혜택에 대한 부분은 무한정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약간 조금 적게 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주는 거고요. 다음 행동, 이제 콜트 액션이라고 해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서 이 뒤에 부분으로 가면은 이제 대갈박 비누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카톡방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 카페도 만들 수 있고 다음에 블로그로 유입하거나 아니면 홈페이지로 유입해서 판매가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글을 쓰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문제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확인을 해보면 대상 독자가 직면한 문제를 식별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여 시작합니다. 이는 독자의 관심을 끌고 그들의 이해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데 중요합니다. 문제를 단순한 용어로 설명하고 공감과 이해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에 대한 문제와 불안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제 만약 화성당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먹는 문제잖아요. 먹는 문제에서 아이에게 먹는데 이 문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 천연 과자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이 과자에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다. 근데 이 많이 먹게 되면 아토피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음에 자극을 주는 거죠. 어떻게 자극을 주냐면 문제를 설정한 후에는 그 문제의 결과와 관련된 감정을 깊게 파고들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증폭시킵니다. 이 단계는 문제의 중요성을 높이고 해결책을 찾는데 해결을 찾는 긴급성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생생한 설명과 실제 예를 사용하여서 자극을 더욱 관련 있게 만듭니다. 이 부분 그냥 이거 사용하시면 좋아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실제적으로 사용을 해봤는데 이 피부에 도움이 됐다. 화성당의 음식이 아니라 실제로 천연 제품들을 먹어보기 시작하더니 아토피가 좀 완화되기 시작했다. 라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경험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이것 쓰면 좋대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적인 이야기들 아니면 원래부터 이제 과자를 많이 먹어서 이제 살이 찌던 분들이 이 과자를 좀 바꿔서 먹었더니 화성당 이 천연 과자로 바꿔서 먹었더니 약간 당도 떨어지고 아니면 이런 이 혈류 지류적인 부분들도 완화되어졌다라는 이런 소견들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제 자극을 받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문제는 건강의 문제거나 아니면 비만의 문제일 수 있는데 이걸 먹게 되면 이 천연 과자를 먹게 되면 실제로 그것이 좀 나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받을 수가 있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 해결책을 여기서 제공하는 거죠. 제품과 서비스 또는 조언을 문제의 해결책으로 소개합니다. 이는 자극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전환되어 제시된 해결책의 강조된 문제에 대해서 최선이자 가장 논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와 효과적인 이유를 명확하게 단순한 언어로 사용하여 설명하여 이해를 돕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의 제품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사용하게 되면 좀 더 나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해결책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와 혜택을 설명합니다. 이는 독자에게 더 나은 미래의 그림을 그리는 단계로 해결책을 시행한 후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보여줍니다. 증언과 사례 연구 또는 가상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이러한 결과를 생생하게 설명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 만약에 우리 음식을 먹게 되면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각자의 언어들이 있고 각자의 부분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내용을 활용함을 통해서 좀 더 나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만약에 이제 김재원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편하게 부르는데 형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방역 사역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방역 사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을 여기서 결과물로 제공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 결과물이 실제로 바퀴벌레가 사라진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아니면 실제로 학교나 이런 부분들로 들어갔을 때 이런 효과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이어져 나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다음에 이제 다음 행동은 실제로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구매 페이지로 넘어오거나 아니면 방문을 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마지막은 독자의 명확하게 설득력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부분들이 있게 되고요. 여기서 이 아까 전에 오퍼라는 부분들을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한적인 부분들. 이 제한적인 부분에서 제한을 주게 되면 어떤 부분을 줄 수 있냐면 화성당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에서 사진을 찍고 아니면 쿠폰을 다운받아서 여기 와서 실제로 와서 구매를 할 때 할인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 콜택션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행동에 있어서 뭐 블로그에 댓글을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할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혜택들 아니면 정보들을 제공한다, 소책자를 제공한다라는 이런 부분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나은 부분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글을 네, 쓰고 다음에 이제 제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제목을 만들 때 가장 좋은 부분들은 키워드가 들어가고 다음에 실적의 형식으로 매력적으로 만들면 좋아요. 왜냐면 글을 쓰고 제목이 제목이 잘못되면 사람들이 글을 안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도 중요하지만 제목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잘 빼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광명시 탈모인 주목, 당신의 머리카락을 지켜줄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먼저는 불안을 가지고 있는 탈모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 불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글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머리카락이 얇아지거나 아니면 이 머리카락이 조금 빠진다라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부분을 제목을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클릭할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GPT로 만들어 놓은 게 조금 있어요. 음. 이 GPT를 이제 우리가 계속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파소나 부분을 가지고 이미지랑 글을 좀 써놓은 게 있습니다. 요건 이제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고요. 약간 이제 여기에 이제 탈모로 걱정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 비춰지는 이런 사진들을 이제 GPT가 만들어냈고, 다음에 어떤 샴푸나 어떤 이제 도타라는 것들 다 써봤지만, 그러나 탈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이미지를 여기서 만들어낸 거죠. 다음에 한약재를 넣고 그리고 숙성을 시켜서 만든 비누가 있습니다라고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내고, 다음에 머리가 이렇게 안 좋았는데 이걸 썼을 때에 이렇게 이런 효능 때문에 한약재 효능 때문에 머릿결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라는 식의 이런 이미지를 여기서 다운받을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아까 전에 그 글을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이렇게 GPT가 이렇게 내용을 만들어 줬어요. 제가 섹터를 타겟을 30에서 60대와 또 탈모를 경험하거나 아니면 외모의 부분들 또 이것 때문에 고민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이제 타겟으로 잡고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0대부터 60대까지 많은 사람들이 탈모를 경험하며 이는 그들의 외모뿐 아니라 자신감에 영향을 줍니다. 조기 대머리 또는 머리카락이 얇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일반적인 우려사항으로 불안을 유발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게 합니다. 우리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객의 불안, 고객의 불만, 고객이 뭐가 중요한지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그 다음 글을 진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블로그를 쓸 때 항상 어떤 부분에서 막히냐면 내가 쓰고 싶은 부분들을 쓰게 돼. 그러면 이 부분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그렇구나 하고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먼저 고객의 문제나 또 고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먼저 건드려 주고 다음에 자극을 주는 거죠. 탈모는 사회생활의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나이를 들어 보이게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결과를 약속하지만 제공하지 못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좌절감은 스트레스를 추가하고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이 문제의 발달, 탈모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을 사용했을 때 좀 나아질 수 있다.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경험이 들어가야 돼요. 실제적인 경험이 들어가야 돼요. 아, 어떤 사람이 이런 천연 제품을 써봤는데 실제로 머리카락 빠지는 일이 멈추기 시작했다더라. 아니면 실제로 머리가 나기 시작했다더라. 라는 이런 형식의 실제적인 경험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갔을 때 블로그의 글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된다는 거죠. 다음에 해결책을 여기서 이제 자기 제품이 나오는 거죠. 대갈박 비누를 소개합니다. 탈모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1년 동안 숙성된 약초로 만든 완전 천연 비누입니다. 이 비누는 전통 지식과 자연적인 효능의 결정체로 부드럽지만 효과적인 두피 관리를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 오성수 목사님께서 글을 쓰게 되면 이제 가평이라는 키워드도 들어가겠죠. 가평에서 거둬온 한약재, 아니면 자연에서 거둬온 한약재, 또 오성초 한약재, 뭐 이런 부분들, 어성초 비누, 뭐 이런 부분들이 이 키워드에 들어가게 되면 내용들이 좀 더 풍성하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결과에 있어서 저는 장기적인 내용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장기적인 사용으로 대갈박 비누를 탈모를 방지할 뿐 아니라 두피를 영양 공급하여 건강한 모발 성장을 촉진합니다.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머리가 더 풍성해지는 것을 보며 자신감이 회복되고 젊은 모습과 활력이 복원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라고 이런 형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다음에 마지막 이제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이 행동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탈모가 당신의 삶을 지배하지 마세요. 대박 비누를 사용해 머리카락에 건강한 자신감을 회복하는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강하고 건강한 머리카락이 있는 미래를 맞이하세요. 라고 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요 구조를 따라 쓰게 되면 사람들이 설득력을 높이게 돼요. 그래서 이 설득력을 따라서 그 글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글을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그냥 단순하게 내가 쓰는 글이 좀 구조적으로 사람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고 그렇게 내용들을 좀 더 구성을 명확하게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좀 잘 이해하시고 글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지금 블로그에 글을 어떻게 쓰셔야 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 자,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자, 여기서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여기 블로그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내 블로그로 들어가시면 돼요. 내 블로그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글을 쓸 때 갑자기 어디서 내가 글을 쓰지? 글을 쓰고 싶은데 어디서 써야 되지? 라고 할 때 여기 내 메뉴 있어요. 내 메뉴에서 글쓰기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글쓰기를 선택해 주시면 글쓰기를 선택해 주시면 요런 내용이 나와요. 자, 여기서 먼저 키워드를 잡는다라고 하면 저는 관양동에 있으니까 관양동 뭐 이사촌 거기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냥 주소 음, 음, 이사 후에 걱정 없는 서비스를 경험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제목을 잡으면 일단 키워드가 여기 들어가죠. 관양동 이사 청소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고 다음에 이사 후에 걱정 없는 서비스를 경험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험적인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좀 더 매력적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관양동 이사 청소를 했을 때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 사람들이 이제 내가 이 서비스를 경험했을 때 진짜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경험들이 뭘까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제목을 선정하시면 돼요. 관현동 이사청소 또 다시 선택할 서비스를 만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전체적인 키워드가 한 1000자에서 1500자 가문 정도 쓴다라고 하면 한 4번에서 5번 정도만 반복이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제목을 다시 갖다 붙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사청소라는 단어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렇게 전체 플레임을 넣어주고 다음에 진행될 때 이렇게 관양동 이사청소라는 키워드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에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키워드 반복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반복되는 이 키워드를 많이 넣는 부분은 쉬운데 덜어내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잘 고려해 주셔서 글을 써주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파소나 부분으로 글을 쓴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문제를 제기를 해야겠죠. 관양동 이사청소를 이사청소를 진행하는데 혼자 청소를 고민하다가 포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고객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요. 다음에 이 A에서
이제 경험적인 제안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어, 이 서비스를 모든 사람들이 청소를 고민하다가 업체를 선택했는데, 근데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문제, 이제 제안을 해주고, 다음에 솔루션을 진행을 해주는 거죠. 그때 만난 클린브리지라는 청소회사를 통해서 경험한 이사청소는 저에게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해서 이때 솔루션이 나오고 다음에 이제 오퍼, 오퍼와 그리고 이제 다음에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다음에 N, O, N 이 서비스를 진행할 때 여러 가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사장님이 친절하고 그리고 한국인들이 와서 청소를 하고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관리하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여기서 제한을 하나 주는 거죠. 지금 이제 2월이죠. 3월부터 5월까지 블로그를 통해서 연락을 받으면 5%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3월에서 5일이면 너무 크니까 3월 한정, 3월 한정으로 블로그를 통해서 연락을 받으면 5%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런 제한을 주는 거죠. 제한과 제한을 주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콜투 액션을 진행을 할 때 지금 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신청하고 있으니 예약을 하려면 지금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액션을 취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사진을 하나 가지고 오면 음, 음, 뭐 이런 사진을 하나 넣고 이런 사진을 하나 넣고 여기서 링크를 넣으시고요. 여기서 소문자 TEL을 좀 넣으시고 010-4416-0926 이라고 치시면 요 사진 누르면 바로 사진에서 전화가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제가 중요한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만 받고요. 잠시만요. 전화만 잠깐만 다시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글을 이제 완성을 하게 되면 되는데요. 여기서 링크 걸고, 여기서 대문자로 쓰시면 전화 안 가요. TL 010 160926 이런 식으로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뭐지? 아, 여기서 이 링크 말고 이거요. 이 작은 거. 여기서 TL 010 4416 0926 요렇게 해주시면 이게 걸리고요. 이제 모바일에서 보시면 이 사진을 누르면 이 사진에서 바로 전화번호가 기록되는 형식으로 바꿔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글을 쓸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건 PC 화면으로 두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모바일 화면으로 변경을 해서 글을 써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글을 쓰는 데 부분에 있어서 맨 왼쪽 옆에 가면 PC 화면이라는 이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PC 화면이 아니라 모바일 화면으로 변경을 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렇게 써주시면 맨 마지막 거 옆 트임을 눌러서 써주시면 핸드폰으로 볼 때 좀 깔끔하게 보여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블로그 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 주의해야 될 점 PC 화면 아니고 모바일 화면에서 하고 그리고 사진은 가운데가 아니라 옆 트임으로 진행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전달할 내용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실까요? 오늘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내용이셨을 텐데. 글을 꼭 한번 써주셔야 돼요. 이거 블로그를 실제로 안 쓰시면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블로그를 쓴다라고 했을 때 어, 글은 1000자에서 1500자 정도는 쓰셔야 돼요. 그 정도는 써주셔야 괜찮고요. 그리고 사진은 한 7장 이상, 그리고 영상은 하나, 15초에서 한 20초 정도라고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 검색란에 파노라마라고 해서 사진이 쭉 연결되어지는 그런 부분으로 검색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어? 내용들 좀 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어, 질문이 없으시면 다 이해를 하신 건가? 혹시 키워드 잡는 거 이런 부분들 괜찮으세요? 다 괜찮으신 거구나. 이, 근데, 네, 이제 뭐, 키워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짧은 시간 안에 이제 효과를 보려면 이제 파워링크 작업을 해야 될 것 작업을 같아요. 해야죠. 네네. 네. 뭐, 제가 지금 블로그를 3년 전부터 이제 쓰는 게 있는데, 하루에 한 개나 이틀에 하나씩은 꼭 쓰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초창기에는 제가 글 하나 쓰는데 한 3시간 넘게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저는 안 쓰고 이제 직원한테 방향을 잘 설명해주고 이제 저는 주간보 센터를 와이프한테 넘기고 이제 저는 퇴사를 해가지고 이제 방역 사업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네, 초반에만 한 6개월 정도만 고생하면은 네, 저는 블로그가 방향성을 찾을 수 있고 훨씬 더 빨리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이런 경험을 제가 해가지고 어, 맞아요. 예, 아마 처음에는 되게 힘들 거예요. 근데 음, 저는 1등만 따라했거든요. 어차피 뭐 1등만 똑같이 그러니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절대 안 되고, 어, 모니터 두 개로 놓고, 한쪽에다가 이제 뭐 이제 글 같은 거를 올려놓고, 옆에서 근데 타자를 쳐야 돼요. 맞아요. 찾아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소요 시간도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저는 아침에 로그인을 하고, 이제 입력 완료는 거의 뭐 퇴근할 때 누르고 그랬거든요. 음, 예, 그래서 1000자에서 2000자 정도 이제 썼던 것 같고, 사진은 일회용입니다. 한 번 쓴 사진은 다시는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매일매일 사진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맞아요. 어려워요, 그게. 예, 이런 기준, 네이버에서 정한 기준이 계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이런 기준에 대해서 유튜버들이 많이 올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어, 그런 민감성을, 좀 감수성이나 민감성을 좀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음, 네, 진짜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지금 제가 블로그를 하나 올렸는데요. 어, 이제 좀 대외비 같은 내용인데, 제가 대전에서 그 파워링크 작업으로 제일 많이 올려놨거든요. 음, 예, 근데 키워드를 제일 많이 올려놓은 건데, 이제 동까지도 좋지만은 우선, 어, 지역, 지역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대전 주간보호센터라는 제목을 제일 많이 썼어요. 맞아요. 동으로 더 네. 좁게 쓰시면 더 훨씬 음. 효과가 좋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키워드마다 비용이 있는데, 대전주간보호센터는 이제 제가, 어, 파워링크를 올려놨을 때, 한 번 클릭할 때마다 5천 원 정도가 네이버로 나가요. 근데 관양동이라고 쳤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관양주간보호센터를 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70원에서 100원 나갑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 정도로 이제 그런 개념들을 상위 단어를 좀 써야 되고, 조금 더 많이 클릭할 수 있는 지역명, 그걸 제일 많이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음, 설명해 주신 분은 광고예요. 광고 부분이어서, 음, 광고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시간을 단축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효과가 커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단기간에 내 키워드를 좀 올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말씀하신 파워링크를 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많이 광고를 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광고 부분은 약간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은 지금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부분을 위해서 개념만 잡아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한번 돌려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배우는 걸로 끝나시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글도 1500자 써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매일 사진도 찍어서 바꿔 보셔야 돼요. 그게 매일 글을 쓴다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작업이라는 걸 경험을 해보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해보았을 때 효과를 보게 되면 이 작업을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우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 어, 네. 네. 근데 제가 3년 동안 이걸 해보니까, 제 블로그가 몇 개 있는데, 이 지금 주간보센터로 글을 자주 거의 뭐 매일 올리다 보니까, 어, 네이버에서 저품질이 걸린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이거는 더 이상 이제 노출이 잘 안 되고, 이제 와이프가 블로그를 쓰는데, 주간보호센터 글도 쓰고, 맛집도 쓰고, 여행 후기도 쓰고, 그런 내용들을 적으니까 굉장히 많이 단시간 내에 엄청 많이 올라갔거든요. 음, 음, 그래서 너무 어차피 네이버는 홍보회사잖아요. 네, 네이버는 홍보회사입니다. 광고회사죠. 네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광고를 하는 걸 안 좋아해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는 일상도 올려야 되고 이것저것 버라이어티하게 올려야지 하나만 올렸다가는 저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글이 제가 한 500개 정도가 글이 있기 때문에 이거 말고 다른 지금 저품질이 걸린 그 블로그는 한 500개 정도 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파워링크를 타고 들어오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글을 쓰고 있는데 이 글은 지금 올려드린 이 블로그는 지금 이제 와이프가 관리하는 블로그인데 이거는 굉장히 지금 상위 랭크돼 있는 블로그거든요. 음,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네네. 6개월만 고생하시면 됩니다. 네, 쉽지 않겠지만, 네, 네. 성공 경험을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네, 이렇게 계속 쓰시면 노출이 되니까요. 진짜 꾸준히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배우는 거, 지금 여기 보시면, 마케팅 선교에도 보시면, 지금 꾸준히 매 주마다 세 분에서 네 분 정도는 계속 글을 써주시거든요. 이분들이 그냥 단순히 쓰는 게 아니라 계속 쓰게 되면 효과를 봐요. 그리고 여기서 함께 눌러주시고, 좋아요 해주시고, 그리고 댓글 써주는 게 블로그에서 되게 큰 효과를 봐요. 그리고 공유까지 해주면 되게 큰 효과를 보기 때문에 글을 써서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계속 저희가 관련돼서 계속 이제 그 뒤에서 서포트를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네, 글을 다 쓰고 맨 마지막에 지도를, 지도를 클릭해야 되잖아요. 네, 예, 지도를 클릭한다는 거는, 여기 블로그에 보면은, 잠깐만요. 한번, 예, 네, 목사님께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글쓰기 맨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 네, 부분 여기 지도를 꼭 검색해서 올려놔야지, 나중에,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블로그 리뷰에 숫자가 올라가거든요. 맞아요. 예, 이게 아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다른 것도 중요한데, 그냥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는 PC를 보기보다는 모바일로 많이 보기 모바일로 때문에, 보니까. 모바일로 볼 때는 네이버 플레이스를 아주 많이 보기 때문에, 예, 맨 마지막에 하실 때는 반드시 지도를 꼭 넣어야 된다. 네, 음,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네. 전화번호 이렇게 넣으시는 게 그게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네. 사진으로 넣어서 아까 전에 네. TL 그 네, 네. 첨부 파일로 넣으시면 얘네가 아, 광고라고 인식을 잘 안 해요. 네, 네. 그래서 이 하여튼, 전화번호가 들어가면 광고라고 인식을 해서 저품질 음, 바로 당할 수가 있어요. 네, 네. 네네. 이 부분은 조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 진짜 알겠습니다. 진짜 중요해요. 지도 꼭 넣어 주셔야 돼요. 지도. 네, 지도가 블로그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오늘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영상은 올려놓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